시청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PUBS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 옆 지하벙커. 학교를 다니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모습에 용도를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최근 우리 대학이 이 지하벙커를 수억 원 들여 유물 수장고로 개조하고 있어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년 이상 방치돼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하던 박물관 옆 지하벙커. 지난 1월 우리 대학은 발전기금 8억 원을 들여 이곳에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공간을 개조해 박물관의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하벙커 앞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 벙커를 350제곱미터 규모의 유물 수장고로 만들기 위해 다음 달까지 공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우리 대학은 박물관 유물을 박물관 별관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별관을 개방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려는 구상에 따라 벙커를 대체 보관 시설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1956년 지어진 별관은 역사성을 지닌 아름다운 건물로 문화재를 보관하는 수장고보다는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별관을 비우고 문화재를 둘 곳이 필요해 벙커를 개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후 벙커 공간이 제대로 된 수장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온전히 보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공간의 온도와 습도인데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지하벙커에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국립고궁박물관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상 다른 지하시설보다 습도 조절이 어려워 전기세가 10%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책정된 예산에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지하벙커 개조 공사비 외에도 앞으로의 환경 조성 및 유지를 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유물을 둘 수 있는 공간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별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320제곱미터였지만 개조될 벙커의 실질적 보관 면적은 250제곱미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대학은 아직 유물을 어떻게 보관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벙커 공사가 끝나면 유물을 벙커로 옮기는 것만 정해졌다며 기존 수장고 물건을 어디에 보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기존에 유물이 보관되던 박물관 별관은 지난해 5월 공사가 끝난 후 9개월 넘게 구체적 계획 없이 비어 있습니다. 박물관 유물을 둘러싼 총체적 난국에 각종 우려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PUBS 뉴스 송채은입니다. 매년 입학식이면 단과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신입생들을 맞이하기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1박 2일 동안 숙박시설을 빌려 진행하는 형식의 새내기 배움터, 이른바 새터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우리 대학의 새터 참가비가 단과대학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부담 비용이 컸던 학생들 사이에서 파장이입니다. 서영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새내기 배움터에 다녀온 우리 대학 신입생 A씨.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회 전체 참가비 7만 원을 냈습니다. 학과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였지만 참가 비용 부담은 컸습니다. 새터는 사실 신입생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그런 장소인데 7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계속 리조트 안에 있었고 저녁 메뉴도 평범한 급식 같은데 참가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참가 비용은 단과대학과 학과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채널 PNU가 지난 2월 동안 새터를 진행한 12개 단과대학 및 학과의 참가비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입학한 사회과학대학을 포함해 생명자원과학대학, 정보의생명공학대학의 3곳이 참가비 7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영대학, 전기공학과, 경제통상대학 등 하위 3곳은 3만 원대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참가비가 가장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차이는 무려 4만 9천 원, 2배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가비 책정 전반엔 각 단과대학 행정실과 학과 사무실로부터 나오는 지원금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원금이 있었던 학생회 대부분은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차량 대절 등 큰 금액을 충당할 수 있었던 상황. 지원금 한 180만 원 정도 받았고 버스비로 사용했습니다. 경영대학 행정실은 세터는 대학 생활의 일부이기에 대학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원금이 없었던 학생회는 모든 비용을 학생 부담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면서 참가비를 낮추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학생회 임원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숙소 대여비, 그다음에 연회장 대여비,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비, 저녁 식사비 이렇게 해서 필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 계약서 상에 기본금이 올라가 있어서 기본금이 3,000원 올라갔는데 대학 생활의 첫걸음인 새내기 배움터. 모든 신입생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과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PUBS 뉴스 서영채입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경우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를 오가죠. 채널 PNU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들 중 매일 왕복 3시간 이상을 대중교통 속에서 보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김해와 양산 등 일부 시외 지역보다 통학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숙사 배치 등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등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이혜원 기자가 통학 격차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우리 대학 재학생 A씨. 차 없이 등하교를 하는 뚜벅이 통학생입니다. 부산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선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갈아타고 2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등교길에만 2시간, 왕복이면 하루에 4시간을 대중교통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입니다. 배차 간격이라도 좁으면 등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지만 많은 노선이 20분 이상의 배차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불릴 만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도 우리 대학을 등하교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해운대 자하 1동에 거주하는 B씨 역시 지하철로 총 3번의 환승을 거쳐야 부산대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편도 20분 거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을 훌쩍 넘기는 겁니다. 채널 PNU 자체 조사 결과 왕복 2시간 이상, 배차 간격 20분 이상, 환승 횟수 2회 이상이 필요한 부산 내 지역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9곳, 부산 외곽 지역인 경남 김해나 양산에서 등하교하는 것보다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학 통학생들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불편을 키우고 있습니다. 긴 통학 시간 때문에 항상 여유가 부족한 것 같고 막차를 타지 않으면 택시비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아리 참여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대중교통에 쓰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험 기간에는 특히 잠이 부족해서 하루 종일 피곤한 것 같습니다. 통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학교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부산에 본가가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대학은 부산 지역 거주자를 기숙사 선발 후순위로 분류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외인 경남 양산이나 김해보다 통학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기숙사 선발에서 밀리는 겁니다. 인근 국립대학들은 실질적인 통학 시간과 거리 기준을 고려해 기숙사생을 뽑는 상황. 우리 대학의 지침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양산 안에서도 가까운 양산이 있지만 이제 먼 양산이 있잖아요. 양산이고 김해니까 가깝잖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다 생각해요. 부산시가 만성적인 대중교통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편 앞으로 시나 대학 차원에서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학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부산 지형적 특성상 산지가 많고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급행 노선을 설치하든지 수요가 높은 지역만 거쳐서 가게. 통학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대학.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PUBS 뉴스 이혜원입니다. 우리 대학 동아리 연합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10월 광장 열린터에서 2025학년도 1학기 동아리 공개 모집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80여 개의 동아리와 5개의 교내기관이
2025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이 3월 한 달간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술자료 검색 교육 및 논문 탐색법, 표절 예방 프로그램과 참고문헌 관리 도구 이용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강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 중 이용 교육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이 제22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기간은 오는 3월 20일까지며 부산대학교 동문, 학생, 재직자 중 우리 대학의 위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PU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